자,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 자, 화장품주들이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피 굉장히 잘 나왔죠. 실적도 잘 나오고 올라 들어왔는데, 자, 이 화장품주 중에서 제일 먼저 신고가를 되찾아 들어갔던 회사죠. 이 달바글로벌의 경우는 자, 작년 이 패대기 쳤던 이 자리로 올라 들어간 게 벌써 4월 말, 그렇죠? 4월 말 5월 초에 5월 달에 이미 전분기 실적 때 이미 이 주가를 넘어 들어간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밑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의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APR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는 2분기 1분기 실적 나오고 난 뒤로 이렇게 계속 두들겨 패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위에 올라들어온 종목이고, 뭐 그 코스메카 같은 경우도 근래 신고가 들어가고요. 이런 반면에 달바글로벌의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중요 있게 주가가 다 올라 들어갔었죠. 자,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급락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썼던 그 수법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건데요. 앞에 이거 작년에 썼던 이 수법 여러 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들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주가 신규 상장률을 쭉쭉쭉쭉 잡아 끌어올리고 나면서 실적 전망치를 사전에 먼저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전망치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주가가 쭉쭉쭉 유한양행의 주가가 올라가자 신약가치도 덩달아서 올라가 버리고, 자, 신약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죠. 주가 올라가면 신약가치도 올라가고 주가 내려가면 신약가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신약가치가 2조에서 7조까지 신약가치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정점 치고 한 달 만에 7조였던 신약가치가 4조로 에라죠. 어떻게 신약가치가 주가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까? 신약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벌였던 그 짓을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전망치를 좀 올려놓고 전망이 하회가 됐다 그래서 실적에다가 꼬투리를 잡고 개박살 냈던 이 흐름, 작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갔어요. 달바 이거 분석할 때마다 작년 2분기, 작년 3분기 이때 두 번,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한국홀마에게도 작년 2분기 3분기 코스메카까지 똑같은 짓을 벌였었습니다. 자, 이번 실적 나온 거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남들 다 올라가는데 혼자 까꾸로 두들겨 패버린 이 달바글로벌에 지금 뭐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앞에 제가 무적의 매도 논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 종목 보면 다 그래요. 지들이 사는 건 그냥 좋은 쪽만 얘기를 하고, 지들이 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쁜 쪽만 얘기를 하고 수시로 말 바꾸고 시건하고. 자, 그래서 이 시기만 오면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수급 사기가 난무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실적이 이렇게 길에 나왔는데 영업이익 4,470억. 자, 이게 분기 실적으로 본다고는 지금 이게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300억이고 292억 나쁘지 않은 실적이죠. 뭐가 나쁩니까? 실적? 나쁜 거 없죠. 나쁜 거 없는데 여기 주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전망치를 소폭 올려놓은 다음에 300 이게요. 얼마 하회한 거냐 그러면 앞서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있었죠. 예상치가 1250억이었는데 1238억 1% 부족한 거죠. 그렇죠? 1250억 전망치에 1248억이면 1% 하회잖아요. 1%. 그것도 상반기 전체로 1% 하회니까 분기 기준으로 하면 0.5% 하회입니다. 0.5%는 하회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 오차범위 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회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10% 이상 박살냈다가 그리고 꼬리 붙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가요. 이거에 5% 하회한 거네요. 5% 하회한 거 가지고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앞서서 진행했던 코스메카 코리아,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작년에도 계속 얘기 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그러니까 작년 2분기 실적 전망치 대비 더블, 2분기 실적 전망치 대비 더블 나왔는데 개패대기. 왜? 얘는 실적이 좋지만 화장품 실적이,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자, 삼양식품에 쓴 것처럼 업종 멀티플 하락에 따라서 개폐되기. 3분기 실적 역시 마찬가지 전망치 대비 더블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품 섹터가 별로 좋지 않고 피카웃 우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만 섞었죠. 그 다음에 여기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좋은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은 좋게 나올 거라고 지들 살 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고 실적을 이제 좀 튀겼죠. 튀겨놓고는 여기서 7%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 대비 다운을 넣을 때는 업종이 나쁘다고 까고 7% 하회했다고 까고요. 그 7% 하회한 성적과 그 실적을 보시죠. 이렇게 보면 이 전년 대비 더블 실적이에요. 전분기 대비도 더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로 친다 그러면 엄청난 실적을 내보냈는데 예상치에 7%에 모자란다 그러고 또 까대기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 돌아가서 보시죠. 달바글로벌이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얼마나 나쁜 건데 이제 이런 식의 뷰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만 이렇게 장난치지 않았다라고 얘기 들었죠. LIG 디펜스,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1년 4개 분기 중에서 2개 분기를 실적 안 좋다고 그러고 깐 종목이고요. 저희 실리콘2 같은 종목들도 맨날 안 좋다고 까는 종목이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1년 4개 분기 중에서 2개 분기는 실적 부진이라고 깝니다. 파마 리서치 4개 분기 중에서 2개 분기는 실적 하회라고 까고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1년 4개 분기 중에서 2개 분기가 실적이 안 좋고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고 실적이 부진하고 그런데 어떻게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죠? 이거 완전 넌센스 아닙니까? 1년 4개 분기 중에서 2개 분기는 실적이 맨날 안 좋대. 근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냐고. 여러분 맨날 피컷이라 그러고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나쁘냐는 거지. 뭐가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 이 실적이. 뭐가 얼마나 나쁜 거죠? 이렇게 쇼크 받아가지고 이렇게 깨질 만큼 이렇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결국에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얘가 뷰가 그렇게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이전에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이전에 올라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비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중에서 똑같이 해외 성장, 미국, 유럽 성장에서 해외 성장 모멘텀을 가장 강력하게 해외 성장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APR과 달바글로벌이죠. 이 두 개의 회사거든요. 두 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다 이제 코스맥스 같은 뭐 종목들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뭐 아모레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 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APR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이제 이거 돌아 들어오면서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 달바 글로벌이 이게 선행적으로 APR은 눌러도 달바 글로벌을 이렇게 쭉쭉 올라 들어오는 이런 흐름도 보였죠? 그래서 이미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코스맥스가 이렇게 죽도록 올라와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아직도 달바 글로벌보다 한참 미쳐요. 이거 이 위로 올라간 적 뭐 한국콜마나 저 코스메카 정도나 그 정도나 되겠네요. 자, 한국콜마가 이제 이거보다 이렇게 요만큼 더 올라 들어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올라 들어간 거 요거 까는 형태. 자, 그러니까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예전엔 이것도 여러 번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요 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요. 코스맥스가 더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까면서 이제 나머지까지 다 잡아 빼버리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달바 글로벌이 상당히 뭐 실망스럽다. 여기 보면 뭐 회사에서 3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책정했다. 그러니까 3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그렇다 그럼 무조건 요 다음 종목하고 잘 비교해 드릴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일단 다 뻥을 쳐야겠네요. 실적 안 나와도 일단 무조건 우리 다음 분기에 더블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실적 사기를 치는 건 지놈들이 사기 치는 거잖아요. 바로 다음 종목에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지놈들이 그렇게 사기 치는 거는 다 집어넣고 그럼 무조건 실적 좋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보수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이런 거 같은 이런 종목은요.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깠어? 롯데개발은 실적이 나빴습니까? 실적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근데 주가 개박살났죠.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팬다는 지네들 이제 정부 정책
우려죠. 정부 정책 우려.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정부 정책 우려가 실적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때려 까부셔놓고 안 내려가서 보자고. 도대체 얼마나 나쁘게 제시를 했는데 그러냐 이거. 그래가지고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영업이익 수준을 하회했다. 작년 2분기에서 한 거 똑같아요. 작년 2분기에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매출 영업이익 1,700억에 영업이익률 17% 수준으로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자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17%쯤은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라 들어가니까 이건 그러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쓰면 지들이 제시한 것보다 모자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들이 제시한 것만큼 주가는 올려줬습니까? 제시한 것만큼 주가는 올려줬나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치 자체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망치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주가 올려줬냐고. 안 올려줬잖아요. 이거 전망치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안 올려줬지 않습니까? 오히려 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치 지들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이 전망치에 조금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앞에 지금 쭉쭉 얘기 드렸죠. 다 이런 식으로 깠다라고. 종목들 다 이런 식으로 깠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들이 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전망치에 하회를 해도 현대산업개발, 자사주 취득이, GS건설 원전 기대, 전망치 안 되는 종목들 지들 사는 종목은 그렇게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고가에 들어와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무지하게 매도 늘려고 그랬죠. 무지하게 매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핑계를 잡고 이렇게 깨부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대책 없어요. 방법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작년 2분기 때처럼 화장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위태위태한죠. 근데 지금은 달바 글로벌만 눌렸지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 다 올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위로 코스맥스도 올라가고 있고요. 다 위로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얘가 조금 눌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빌레이션이 높습니다. 높잖아요. 요건 높은 게 이제 까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 같은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종목 이런 거 열심히 올라 들어오거든요. 그럼 얘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싸지는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롱숏 게임 한다라고 늘 나오는 사고 팔고 얘는 사고 쟤는 팔고 좀 그 전에 먼저 올라간 놈 팔고 밑에 있는 놈 사들여오고 이 게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 벌써 두들겨 맞고 저가까지 벌써 다 들어왔습니다. 저가 밴드 지금 아래쪽에 보이잖아요. 밑에서 들어오면 당기고 위로 가면 까고 밑에선 당기고 위로 가면 까고 밑에 들어와서 다시 당기고 위로 가면 까고 밑에 들어오면 자 이게 나머지들이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업종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업종이 계속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 이제 신규 매주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쪽 들어오시면 이제 노리면 되고요. 노리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하면 이미 벌써 다 떨어져서 저점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파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대로 보유하시고 이렇게 위치 보고 계속해서 이게 종목별로 움직이는 게 조금씩 편차가 난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작년 이후로 가지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드렸죠. 똑같은 ODM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도 이게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사이클들이 좀씩 틀려요. 코스맥스가 더 강한 때, 콜마가 더 강한 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천재투자TV에서 이거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알려드렸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을 하시면 또 지금 같은 계속해서 지수 갭으로 건너뛰어놓고 박스 갭으로 건너뛰어놓고 박스 계속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 오르고 내리고 어떤 종목은 오르고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갔다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어떤 종목이 내리고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싸고 돌아가는 순서까지 저희가 다 알려드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최고수 분들이 종목 각각 주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나가죠.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시장의 종목. 상한가 같은 경우도 뭐 어느 특정 섹터 한 군데서 상한가 뭐 10개씩 다 나오나요? 아니죠. 아무리 많이 나온다 그래도 거기서 반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상한가들이 반드시 끼게 돼 있는 거고, 급등주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이 반드시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각각 자기 분야에서 좋은 종목들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경쟁적으로 수익을 퍼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